안녕하세요, 성현입니다. 26번째 리뷰죠. 이번에 26번째 리뷰할 기기는 ICO의 D50 아니면 iQOO D50이라는 기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려는 목적이 시장에 나온 그 7인치급의 가막시 타블릿 중에서 이게 가장 가격이 저렴한 기기입니다. 무려 가격이 299위안이고요. 한국 돈으로 54,000원이고 US 달러로 한 45달러밖에 안 하는 정말 최저가 가격인데요. 사실 이 정도의 기기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저는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저는 이번 달 말에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건 정식으로 릴리스된 거는 저번 주인데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하느라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기기 자체는 기존의 A13 저가 CPU에 들어간 기기 타블렛과 거의 마찬가지로 512메가 A13, 그 다음에 700, 480, 그리고 G+G 구조의 패널이지만 몇 가지 단점이 뭐냐면,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 케이싱하고, 그 다음에 랜드가 4기가밖에 안 되는 그런 약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좋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외에 다른 케이싱이나 이런 거는 패키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해서요. 심지어는 이어폰도 안 들어있고요. USB는 충전 USB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아주 저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면, 먼저 제가 전에 테스트한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안투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2520 정도 나옵니다. 보통 제가 한 거는 며칠 전에 했는데 한 2600에서 2700 정도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벨라모 스코어 같은 경우는, 벨라모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냐면, 라스트 한번 보시면은 794, 그러니까 저는 한 800 정도 나오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잠깐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 벨라모스코 점수가 자세히 보시면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정확한 점수는 이제 이 스코어가 어디 있더라?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중간 정도 돼요. 700, 삼성 갤럭시 E LTE보다 조금 높은 점수거든요. 지금 이게 자세히 안 나와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건 이제 쿼드런 스코어 점수요. 이거는 잠깐만요. 죽이고, 네. 아마 2100배 정도 제가 테스트 할 때는 한 2100배 정도 나왔고요. 보시면 대충 점수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그래픽 카드는 12400이고요. 그리고 제가 ICO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브랜드에서도 저가 브랜드기보다는 고가 브랜드를 많이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MP3 전문으로 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전에 삼성 계열의 그런 걸 많이 썼고요. 패널도 삼성 패널 썼다고 아주 홈페이지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큰 기업이기도 하고, 직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래서 그냥 보따리 장수하고는 좀 틀리게 웬만큼한 공장은 맞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가 기기를 D70W라는 기기를 봤는데, 기기 자체에 7인치 타블렛하고, 그 다음에 9.7인치 타블렛은 D70 같은 경우는 이제 7인치 타블렛인데, 여기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는 IPS 패널을 앉아있고 1024에 600 해상도에, 그 다음에 16기가, 그리고 램을 1기가 가졌는데요. 그 가격이 699위안이요. 그 정도면 어떤 정도의 가격이냐면, 현재 지금 테크라스트에 나오는 P75HD 같은 IPS 패널 달린 거보다 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싼 걸 많이 만들고요. 마감 자체도 아마 비싼 걸 만든 만큼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온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데, 온다는 요즘 들어서 다작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QC가 굉장히 안 되는 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299위안짜리 치고는 QC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299위안에서 카메라 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온다 물건 같은 경우는 399위안짜리 물건인데도 배터리는 좀 많아요. 근데 배터리는 많은 대신 카메라가 상승되는데, 이건 배터리가 좀 3000mAh 정도, 암페어퍼 아웃 정도 되는데,
시간은, 가용 시간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카메라까지 달렸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299위안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000, 아까도 얘기했지만, 54,000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어떻게 보면 5만원대 타블렛이, 를 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점수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은, 얘기를 드릴게요. 넘어가고, yes. 샌딩 벤치마크 리졸트 딱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6월 스코어 2186이에요. 그 HTC 지자나 삼성 갤럭시 S 보다는 높고요. 옵티머스 2X하고 갤럭시 넥서스보다는 좀 떨어지고, 갤럭시 탭 같은 경우 2500밖에 안 나오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벤치마크 스코어거든요. 왜냐하면 A10 같은 경우는 그 쿼드러스로는 1600 정도 나와요. 1400에서 1600. 근데 그리고 이게 최적화가 안 되면 한 1500에서 16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2186이면 그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보시면 2D 스코어가 935예요. 3D 스코어가 1428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기기더라? 라모스 W17 프로를 듀얼 코어를 했을 때 2D 스코어가 1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D하고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몇 가지 보시면, 이제 다음 TV 팟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한번 딱 열고, 잘 나오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포크도 잘 나오고요. 이제 판도라 TV, 뭐 아주 잘 나와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보이는 게 다른 거 외에는 뭐 인터넷 들어보시면 인터넷은 아주 잘 됩니다.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서 달이죠. K퍼 들어서 이동을 시키고, 얘는 뭐야, 잘 되죠? 아주 잘 됩니다. 너무 잘 됩니다. 쫙 펴지죠? 잘 펴지죠? 그리고 뭐 아까는 엑스스코프도 좀 느린 편인데, 느린 브라우저인데 이걸로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보트 브라우저는 더 빠릅니다. 보트 브라우저는 더 빠르고, 뭐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요. 그랬죠?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오페라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요. 뭐 안 나오면 이상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인터넷 속도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보트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가독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설정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마켓 한번 볼게요. 마켓은 제가 유엔다우 마켓을 깔아놨는데, 그 G마켓, W마켓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다른 그 기기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최신 버전이라고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하면 더보기 고 마켓 업데이트, You are using the latest version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고요. 플레이스토어는 잘 모르겠는데 잘 나오긴, 빠르게 나오긴 하거든요.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 플레이어도 역시 바이럴 플레이어 같은 경우 한번 그냥 뭐 아무거나 한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거 같은 경우 이렇게 했으면 기존 플레이어인데 다치거나 뭐 이런 거 없는데 이렇게 딱 없어져요. 스테이트 삼켜봐봐. 잘 안되는 게 이렇게 안되는 게 꽤 많은데 이건 돼요. 그리고 MX 플레이어 들어가서 한번 SD 카드 이것도 밑에 보시면 상태바가 사라질 거예요. 이제 보시면 사라지죠. 상태바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펄펙 뷰 같은 것도 뭐 전혀 뭐 안 열리는 것도 없고 좀 바뀌긴 했는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JJ 코믹스 같은 경우도 뭐 SD 카드 딱 눌러서 아무거나 참 보기 잘 나오죠. 코믹 뷰도 잘 되는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리더보다는 이제 문 리더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보다는 문 리더. 지금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책 가독성이. 그러니까 밝기 설정을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이런 글자 그 획수 자체가 제대로 가독성 설정이 안 되면 이게 뭐라 그럴까 막 빈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얘네들이 가독성 설정을 잘 해놨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거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킹 오피스 같은 거 뭐 잘 되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뭐 여기에서 좀 문제가 뭐냐면 좀 그 킹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큐멘트 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A14는 그렇게 그 최적화가 좀 안 된 편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긴 하지만 뭐 다큐멘트 보 같은 경우는 로컬 파일 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지장이 없고요. 마운트 스티커드 여기 여는데 이거 여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좀 느린 편이긴 해요. 그리고 한 컴퓨터 뭐 잘 되고요. 가끔가다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한 컴퓨터 같은 잘 돼. 사인앱 한 컴퓨터도 역시 잘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로딩하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I/O 설정이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가를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파일 관리자도 잘 되고요. 보시면 파일 탐색기도 큰 문제 없이 진행돼요. 거기에다가 게임 같은 경우 이제 하이퍼 점프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되고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Angry Birds Rio 네,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고 잘 되고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고 기본적으로 Angry Birds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레퍼런스 게임이나 똑같아서 잘 되죠. 안 되는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리고 한국 2012 프로야구 이것도 잘 돼요. 설마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게임은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게 자체가 이상한 거지. 연습장도 로딩 시간도 되게 느린 편은 아니고 보시죠. 잘 되죠?
이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고. 안 되는 자체가 이상한 거고. 설마 이런 단순한 게임이 안 된다면 그냥 뭐 이상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다 맞죠? 그 다음에 뭐 카이로소프트 상님도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카이로소프트 상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 2D 레퍼런스 게임하고 똑같아가지고 뭐였지? 앵그리 버즈하고 똑같아가지고 안 되면 이상한 그런 게임 이게 안 되면 그 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제가 레퍼런스로 쓰는 그 히로 오브 스파르타 같은 경우도 잘 되죠. 이제 잠깐 게임 전개를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인데 넘어가라 빨리. 사실은 제가 게임하는 걸, 그 액션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테스트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테스트만 하고 그냥 끝내는 편이라서 게임을 끝까지 해본 적은 거의 없고요. 보시십시오. 포인트 나죠. 재밌죠? 메인 메뉴. 예스. 재밌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외에 사무레이트 벤젠스 보시면은 얘기 들었지만 안 되는 게 이상한 게임이 바로 사무라이트 벤젠스고요. 가라 빨리. 잘 되죠? 역시 게임. 그리고 그 외에 헉스. 이거 비행기 게임인데 톰 크랜시 헉스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제가 레인보우 식스나 뭐 그런 게임을 안 해봤고 톰 크랜시 소설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뭐 이것도 잘 돼요. 뭐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고. 제가 요즘에 계속 호환성이 맞는 게임을 계속 찾아내고 있어서 잘 되죠. 그 외에 뭐 제가 할 건 없고 이제 이게 UI 부드러움 잠깐 보여드리고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정리를 끝낼게요. 그러면은 이게 ICO D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299위안급이라는 건 믿어지진 않는데요. 사실 299위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게 낸드랑 그 다음 낸드가 너무 작은 게 또 문제고, 그리고 배터리가 워낙 작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대 밝기에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정도 인터넷 쓰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딸리는 건 사실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영화를 보고 최소 밝기로 하면은 한 5시간,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최적화의 방향이 성능 위주로 돼서 배터리가 꽤 빨리 소모되는 편이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제 대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배터리가 좀 소모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RK2918하고는 좀 다르지만,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299위안급으로 뭘 더 바랄 수 있을 정도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화상 초면도 잘 되고, 더군다나 A13이기 때문에 엄청날 정도로 와이파이 수신율이 좋아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엔트리 버전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작년쯤에 얘기를 했을 때 10만원, 그러니까 95,000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엔트리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그 절반 가격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엔트리급을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쓰고 싶으신 분은, 그 안드로이드에서 뭔가 좀 익숙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쓰시고요. 사실 근데 그냥 쓴다는 의미지, A13 기종이라도 사실은 오래 쓰고 그냥 하고 싶다면 이거를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추천을 못하는 이유가 배터리가 적기 때문에. 보통 A13 같은 경우 괴물 같은 배터리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의 2세대 같은 경우는 막 10시 그냥 인터넷 안 켜고 10시간 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좋지, 글쎄요, 뭐 그냥 장난감이다, 애들 장난감이다 싶으면 딱 어울릴 정도의 그런 기기에, 혹시나 좀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면 그런 식의 컨셉을 잡고 하시고, 일반적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다, 조금 힘들지는 않는데 전에 나왔던 전세대식 저 타블렛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제 성능은 좀 모자르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구입하실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6번째 리뷰를 마칩니다.